이게 뭐길래 이게 이렇게 많이들 하시지 하고 제가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좋다. 바세린을 우리가 수분크림이나 이런 걸로 섞어서 발라줬을 때 조금 자글자글한 주름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주름이 정말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뭐 세상에 주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획기적으로 주름이 개선되는 게 이제 한 20년, 30년 전에 나왔죠. 그게 보톡스죠. 그래서 피부과에서 이제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톡스다. 근데 단점은 두 가지인데, 보톡스를 계속 맞다 보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톡스가 효과가 지속 유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불편감은 있는데, 확실한 효과는 보톡스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자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의 베스트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보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약간 이제 땅이 갈라져 있으면요, 우리가 물을 막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게 갈라진 땅이 처음에는 붙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물을 뿌려주고 우리가 좀 촉촉한 환경을 유지를 해주면 좀 갈라졌던 땅들이 조금씩 붙기 시작합니다. 피부도 비슷해요. 아주 큰 주름은요,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구겨 놓은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보습을 좀 가미를 해주고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조그만한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개선도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세린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세린이나 이런 걸로 보습 크림을 좀 섞어서 이렇게 발라보시다 보면은 피부의 보습감이 충분히 유지가 되면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의학적인 영역으로 넘어와서 이제 레이저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진피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주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레이저 치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주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근데 완전히 이제 보톡스처럼 이렇게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름 완화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없어요. 보톡스는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을 시키는 원리라서 그 약의 효과가, 보톡스의 효과가 떨어졌을 때는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게 뭐 인체에 남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흔히 이제 보톡스랑 필러랑 이렇게 좀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러 같은 거는 또 역시 뭐 이견은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남을 수 있어요, 인체에. 그래서 보톡스랑은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제 바세린은 이제 오일 성분이에요.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바세린은 우리 피부를 장벽을 형성하는 것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지질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근데 이 역시 이제 유막이라고 하죠. 우리가 피지가 나와서 우리 겉에 있는 피부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유막을 형성하는 게 피지선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피부 장벽,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흔히 개기름이라고 하는 그런 유막 성분들이. 근데 이제 바세린을 우리가 수분크림이나 이런 걸로 섞어서 발라줬을 때 하나의 유막이 더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최바깥층에. 그래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유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요, 수분이 증발되는 거를 예방을 해줍니다. 막아주는 거죠. 기름 성분이 막아주죠. 그래서 보습의 환경을 조금 더 강화시켜준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환경들이 좀 지속이 됐을 때 피부는 조금 더 촉촉한 환경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잔주름이나 이런 조금 자글자글한 주름들은 보습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바세린을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바세린을 또 내 피부가 건조하다고 해서 그냥 바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냥 바르면 건조합니다, 역시나.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피부에는 수분감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감 없이 바세린만 바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촉촉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일단은 크림을 먼저 발라야겠죠. 그런 다음에 피부가 촉촉한 상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유막을 얹혀주는 거죠. 그래야지 피부가 내 피부가 좀 촉촉해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드름이 많거나 내 피부가 조금 민감성 피부고 그런 분들은요, 이 바세린을 발랐을 때 모공이 오히려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지들이 원활하게 분비가 안 되면서 모공이 막혀서 그런 염증 같은 게 생기고 여드름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피부 체질에 맞게 바르셔야 돼요. 무조건 남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제가 바세린 이렇게 영상들을 많이 찍다 보니까 제 알고리즘에 이제 바세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세린 노른자팩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길래 이게 이렇게 많이들 하시지 하고 제가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좋다. 바세린이랑 이렇게 계란 노른자랑 식초랑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저분들만 좋은 거 다 하고 계셨네 이러면서 혼자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관리들 그리고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믿지 마시고요. 색소나 이런 것들을 흔히 뭐 민간요법으로 제거하시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리가 아닌 그런 영역을 넘어서서 치료의 영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하실 필요는 있다. 그게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고심을 좀 많이 해보시고 따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